그래서 어쨌든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 분석에 필요한 요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선 예를 하나 드릴게요. A라는 애가 있어, B라는 애가 있어. A는요, 영어 20점, 수학 80점 맞았어요. 그럼 얘는 평균이 몇 점 나오겠습니까? 50점 나오겠죠. 자,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얘는 영어가 10점, 수학이 90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몇이 나오겠습니까? 50점 나올 거예요. 이 얘보다 좀 더 극단적 얘들게 얘 조금 제끼고. 자, A라는 어떤 애가 있어? 영어 20점, 수학 80점 아니야. 더 극단적으로. 자, 얘 영어 빵점, 수학 100점 맞은 애가 있어.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얘 영어 50점 맞았어요. 수학 50점 맞았어요. 평균 구했어요. 그럼 평균 뭐 나오니까 50, 50 나오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평균만 보고 분석한 거야. 와, 얘 50, 50이네? 얘는 똑같은 애들이네요. 끼리끼리 모였네요. 이랬어. 근데 사실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지? 얘는 영어 바보, 수학 천재야. 얘는 그냥 다 고만 중간밖에 안 되는 애예요. 얘네들을 같은 자료라고 분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는 우선 대표값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대표값이 바로 뭐야? 이런 평균들을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평균만으로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삼포도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삼포도. 자, 그러면 삼포도란 일반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요. 평균으로부터 이 각각의 별량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야. 그랬더니 얘는 평균으로부터 하나는 50, 하나는 50, 50씩 떨어져 있지. 얘는 평균으로부터 0, 0 떨어져 있지 않지? 이런 삼포도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보도록 하자. A라는 애는 평균 50, B라는 애도 평균 50이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볼게요. 위 두 학생의 성적에 대해 분석할 때 평균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가리냐? 여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일명 편차라는 녀석입니다. 편차. 편차란 어떻게 구하는 개념이냐?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신혜야 늦지 마. 조금씩 읽자.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우, 신혜양 와가지고 이거 채워줘야겠다. 채워주겠습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두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분석할 때 평균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편차, 즉 별량 빼기 평균으로 우열을 가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칸에는 편차를 구해볼 겁니다.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지. 별량이 20인데 평균이 50이야. 편차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0 나올 거예요. 자, 별량이 80인데 평균이 50이네요. 편차 몇 나오겠습니까? 30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해봤다? 얘의 평균 구했더니 몇 나와요? 0 나오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평균 구하면 0. 자, B학생의 편차의 평균도 구해볼 겁니다. 별량 빼기 평균에서 몇 나온다? 마이너스 40. 별량 빼기 평균에서 몇 나온다? 플러스 40. 편차의 평균 구해본다. 몇 나옵니까? 0 나와요. 어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요걸로 내가 우열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편차의 평균이 0이 나와서 우열 구분이 안 되네.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편차는요 항상 플러스만큼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편차합은 구하면 무조건 항상 0이 나와요. 편차합은 무조건 항상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면 아씨 마이너스만 없어지면은 총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하지만 편차는 항상 플러스 값에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값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에서도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원래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으나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자 여기에다 적어줄게요. 이제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왜? 제곱하면은 전부 양수화되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분산이라고 불러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편차가 원래 뭐였어?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다시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그러므로 식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구나.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분산이겠구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그래. 자,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할 거예요. 얘가 뭐야?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지. 편차의 제곱을 할 겁니다. 몇 나옵니까? 900 나와요. 편차의 제곱을 할 겁니다. 900 나와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몇 나옵니까? 900 나옵니다. 여기다 900 쓰세요. 우리는 이때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예요. 다시. 이 녀석도 제곱 구하니까 1600, 제곱 구하니까 1600, 평균 구하니까 1600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와, A, B는 평균은 똑같지만 아무래도 A 양이 조금 더 과목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평균 근처에 있고 B라는 애는 평균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산포도가 큰 것으로 봐서 분산이 큰 것으로 봐서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다시 문장으로 내려올게요. 밑에. 자, 그런데 봐봐. 원래 나는 뭘 구하고 싶었어? 편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마이너스 때문에 평균이 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없애려고 어쩔 수 없이 뜬금없이 제곱했지. 근데 그 제곱한 게 어때? 계속 찝찝했던 거야. 수학자들이 보자. 아우씨 제곱 안 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곱했네. 제곱을 없애주고 싶어. 그럼 우리 여기에 뭐 해주면 돼?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지. 수학에서 2분의 1제곱과 똑같은 의미인 게 바로 뭐예요? 루트예요. x의 2분의 1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x라 쓸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하지만 제곱을 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커버한 자료를 갖기 위해 루트를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이제 그 밑에 줄이 쭉 가 있죠? 이렇게 바꿉니다. 루트를 씌워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자, 됐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뭘 구한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자, 표준 편차 구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루트 씌운 거지. 루트 900이니까 몇 나오겠어요? 30. 표준 편차 구합니다.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진 됐지? 요런 개념들이야.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는 무슨 값과 무슨 값을 해석해야 된다? 대표값과 산포도. 대표값과 산포도를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서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이야. 그러니까 대표값이겠지. 근데 이 대표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등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이 확률의 기초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대표값으로 뭐에 관해 공부를 해보겠다? 평균만 공부를 하겠다요. 평균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평균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만 배울 거야. 대표값 중에서. 자, 산포도는요, 별량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별량들이 떨어져 있냐, 요 떨어진 정도를 보는 건데, 자, 그 개념에도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편차, 분산, 평균 편차, 사분 편차, 범위, 땡땡땡 열나 많은 개념이 있지만, 우린 그 중에서 딱 2개 배울 겁니다. 뭐하고 뭐 배운다? 표준 편차와 분산. 이 2가지만 배우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자, 6페이지. 자, 도수 분포표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와 지금 요거는 전부 다 순수한 개념 파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실제로는 공식 몇 개 가지고 다 풀어. 이런 개념까지 깊이 있게 다 매 문제마다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이 확 느껴지죠. 중학교 때 도수분포표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걔는 전부 숫자였어. 맞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문자만 잔뜩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평균을 구해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평균 구하면 x1짜리가 도수가 f1이라는 게 만약 도수가 사람수라면 f1이라는 점수를 가진 애들이 죄송해요. x1이라는 점수를 가진 애들이 f1명이 있어. 요런 의미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수기 이게 사람수였다면 평균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어떤 식 세울 수 있어? x1이라는 점수는 f1명이 가지고 있고 x2라는 점수는 f2명이 가지고 있고 계속 진행해서 xn이라는 점수는 fn명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뭐야? 도수의 총합인 사람수로 나누면 되죠? 그 사람수가 뭔데? 도수의 총합 사람수가 여기서 n이에요. 이게 바로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쪼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 곱하기 n분의 f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xn 곱하기 n분의 fn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됐나?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수학적 의미가 뭔지 보는 거야. 자,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 F1의 학생이 5명이야. 그럼 얘는 뭐야? 확률이 되지. 100명 중에 5명. 확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다시 수학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P1. 확률이란 뜻이야. X2, P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PN이라는 이런 확률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되나? 예. 자, 그러면 이제 도수 분포표가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하는 확률 분포표와 평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표는 뭐예요? 확률 변수와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x1이 나올 확률, 그게 바로 뭐야? n분의 f1, 즉 뭐가 되겠습니까? p1이라는 확률이지.
위에 있는 도수 분포표를 확률 분포표로 바꾸는 거야. 되겠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f2, 즉 계산하면 p2라는 확률이 나올 거다. n분의 f3, 즉 계산하면 p3라는 확률이 나올 거다. n분의 f의 n-1, 즉 계산하면 p의 n-1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다. n분의 fn, 즉 p의 n, 계산하면 p의 n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다.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 1이라는 확률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도수 분포표에서 선생님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x3,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pn 요렇게 하면 평균 구할 수 있다라고 도수 분포표에 유도를 해놨지?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x의 기대값. 자, 기대값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이 평균이야. 같은 표현입니다.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평균을 2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써요. 얘는 무슨 의미야? x의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문자 자,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지?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지? 3x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기대값이에요. 평균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한다? 시작!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pn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것보다 확률 분포표 만들어 놓고 평균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엄청 쉽죠. 그냥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이러면 평균이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와! 여기 더하기 기호 열나 많다.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켜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이때는 i는 1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n까지 변하고 뭐라고 써주면 돼? xi, p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너희들이 앞으로 받는 자,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 나오는 식변형의 이런 개념이 있다? 선생님은 이 시그마를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왠지 이 시그마가 무슨 글자처럼 보여? 이자처럼 보이지 않니? 이 시그마가 뭐처럼 보여? 이자처럼 보여야 해. 시그마가 뭐처럼 보인다고? 이자처럼 보이지? 바로 요 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식의 구조상 시그마 나오고 뒤에 pi가 나오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xi가 나오지. 아니? 그러면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2라고 바뀐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리고 뒤에 있는 pi는 가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리고 이 녀석의 거를 속에 쏙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즉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별량 x의 평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진행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xi의 제곱의 pi 이런 식이 보여. 그럼 내 눈에 이게 뭐로 보여야 돼? 2. pi를 뭐로 바꾼다? 가로.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는 값은 뭐다?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나?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밑에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2에 여기에 하트가 이렇게 들어갔어. 자, 하트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하트 i의 p i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이 녀석을 이런 시그마 PI 평균이네. 다시 시그마 PI 모네 평균이네. 시그마 PI 모네 평균이네 라고 보는 그런 수학적 눈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얘를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얘 한번 들게요. 조그맣게 얘 3개 정도 들겠습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이러면 뭐로 바꾸는 거라고? 시작! 2의 x로 바꾸셔야 돼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에 pi 이런 식이 있으면 뭐라고 바꾼다? 시작! 2의 x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xi 플러스 b의 pi 이런 식이 보이면 뭐로 바꿀 수 있다? 2의 ax 플러스 b라고 바꿔놓고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네. 자. 이 안에 있는 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네네, 대문자 쓰셔야 돼요. 왜냐면 확률 변수기 때문에요. 자, 되셨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수 분포표와 확률 분포표의 평균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 예, 50점 맞은 과목 수가 2개, 40점 맞은 과목 수가 2개, 20점 맞은 과목 수가 1개. 공부 드럽게 못하네. 예. 자, 그래서 5과목을 봤는데, 자, 이때 확률 구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5분의 2의 확률로 50점을 맞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40점을 맞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1의 확률로 20점을 맞겠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요. 자, 이때 평균 기대값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50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40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20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xi, pi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계산하면 5분의 1로 묶으면 100 플러스 80 플러스 20, 즉 5분의 200 돼서 답은 몇 나오겠다? 40. 그냥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xi, pi. 요거 계속 요런 거를 더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평균 엄청 쉽지? 예. 분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선생님이 분산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유도를 해주기는 해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공식만 쓰지 유도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유도 과정 해놓고 맨 위에 공식 차라리 채우도록 하자. 이게 칸이 안 나오니까 예. 자, 유도 과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산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지금부터 분산이어서 V인가? 예, Vx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평균은 뭘 썼어? 평균은 어떤 문자를 썼지? 2의 x를 썼다면 분산은 Vx를 쓸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3가지죠? 표준 편차 숫자를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렇게 6자를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그마의 소문자야. 시그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x. 이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산 생각해보자. 분산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편차에 뭔 짓을 한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했지. 맞아? 그런데 편차가 뭔데? 편차 어떻게 구해? 못 빼기 뭐다? 별량 빼기 뭐야? 평균이죠.
항상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니까. 그러므로 얘는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에 평균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내가 분산을 구할 건데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별량 x1에서 평균을, 자, 여기에 보이는 요 m을 평균값 2x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별량 빼기 평균을 해주고 제곱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요 녀석이요 도수가 f1개 있어. 그리고 다시 x2-m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도수는 f2가 있어요. 자, 요런 녀석 계속 진행해서 가면 xn-m의 제곱에 fn까지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분모의 도수의 총합 n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x1-m의 제곱에 n분의 f1 더하기 x2-m의 제곱에 n분의 f2 이런 식으로 바꿔서 xn-m의 제곱에 n분의 fn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n분의 f1 얘 뭐로 바뀔 수 있다? p1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x1-m의 제곱에 p1 플러스 x2-m의 제곱에 p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m의 제곱에 pn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꿔놓고 봤더니 와우, 더하기 기호 열라? 맞네.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킨 기호가 뭐라고?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바뀌어가죠. xi-m의 제곱에 pi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하기를 시그마 pi는 뭐라 그랬어? 평균입니다 라고 했지. 시그마 pi는 평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2의 x-m의 제곱의 평균. 한 번 더 써줘야겠다. 되겠습니까? 2의 x-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pi를 가로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게 무슨 의미인데?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뭔 짓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를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자, 요 안에 있는 식을 쫙 풀어서 정리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의 제곱에 pi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 한 줄만 더 할게요. 결국 이 식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에 pi 마이너스. 자, 얘들아 봐. 요 시그마도 명령어야. 야, i는 1부터 n까지 넣을 거야 라고 i한테 내리는 명령어야. 그러면 이렇게 i가 포함되지 않은 식은 시그마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 안 받는 녀석은 시그마 앞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i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m 빠지면 xi의 pi 이렇게 될 테고, 마지막 식은요 플러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m의 제곱도 바꾸면 나갈 수 있겠구나. 죄송해요. m의 제곱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pi다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